네, 이번에는 예쁜 이윤정 기자와 함께 여행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예쁜 곳으로 한번 안내해드릴 텐데요. 네. 제가 지난주 이제 8.15 특집으로 군산 소개해드렸었어요. 근대 문화유산 좀 볼 수 있는 곳으로. 근데 오늘도 좀 그 연속성을 이어서 이 근대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좀 안내해드릴 텐데요. 근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천년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천년 역사, 그럼 저는 경주 뭐 그쪽이 떠오르거든요. 네, 어때요? 대부분 이제 경주를 이제 천년 네. 고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의 나주입니다. 아. 보통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주라고 하면 시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천년 전, 이미 고려 말부터 이 나주는 나주목이라고 해서요. 예전에 역사책 아마 보시면 우리나라는 몇 개의 목, 몇 개의 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2개 목으로 이제 관리되다가 나중에 고려 말에 8개의 목으로 이제 네. 운영이 됩니다. 뭐 요즘에 강원도, 뭐 충청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네. 근데 여기 나주의 그 중심지인 나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담당하는 나주 목사가 이 나주목 이 안에서 이 관리 통찰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때도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것이 또 나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여행지도 소개받고 또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나주 목사 가면 어떤 것들을 일단 봐야 될까요? 예, 네. 우선 이 제일 좀 친근하게 알고 계신 것도 좀 소개해드리자면 네. 삭힌 홍어 드실 줄 있으세요? 저 못 먹어요. 냄새도 좀 예. 맡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 네. 시간에 흑산도에서 홍어가 나서 이 흑산도에서 홍어를 실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맞아요. 배가 어디까지 옛날에 들어왔냐면 나주의 영산포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홍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삭힌 이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가 이 나주까지 오면서 저절로 사가서 삭힌 홍어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영산포 가면 이 나주 목사 인근에 이 바로 이 홍어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영산포가 지금은 배가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산 하구도 건설하면서 물길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배가 다니지 않지만요. 지금 나오고 예전엔 있네요. 저렇게 사진처럼 이 영산포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물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유명한 홍어도 저기까지 와서 삭은 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군산은 계획도시로 일본인들이 정말 구획을 맞춰 살았다면요. 영산포 같은 경우는 워낙 번창한 곳에 마을이 생겨나니까 정말 물 흐르듯 마을이 생겼습니다. 아까 보신 게 이제 영산포 등대인데요. 네. 여기에 정말 물류 중심지다 보니까 큰 등대가 있어서 이 배들을 잘 오갈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이 홍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오는 저절로. 동안에 삭혀진 거군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면 조금 아까 본 그 사진 속의 등대 쪽에서 이제 물자가 오고 네. 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일제시대니까 아무래도 수탈이 그곳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졌겠죠. 이 영산포를 중심으로 지난번에 또 군산도 마찬가지로 항을 중심으로 이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제 발달했고요. 나주 영산포 자체도 이제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네. 그때 일제강점기 나주 인구가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인 인구가 3,4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서 살면서 이 교육, 상업, 금융시설 아예 장악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영산동과 이창동 일대에 이 130여 채의 일본 가옥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장군의 아들 군산에서 찍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찍었어요. 나주에서는 오히려 종로 거리를 연상시키는 걸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워낙 번창했던 정말 서울의 종로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거리가 남아 있고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리를 이 혼맛지, 니시마지 이렇게 일본식 명칭으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냐면 네. 여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본점, 중앙 거리를 이제 얘네는 혼맛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다 그런 옛날 명칭으로 알고 계실 정도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역사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군의 아들 일단 촬영지였던 건 반갑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김성 선생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 1930년대라는 네. 시대적 배경이 사실 정치적으로 또 우리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측면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낭만주의라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주류이기도 했고요. 또 한국민족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그 어둡고 힘든 세월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남한주의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네. 또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낭만성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묘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바로 이 나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주에서 네. 정말 윤정 기자님께서 보고 여기는 정말 놀라웠다, 인상 깊었다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을까요? 우선 이 영산포 등대 자체가 네.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기능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영산포에서 조금만 안쪽 골목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영산동과 이창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도 저 하얀 등대 끝에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게 그 네. 영산포 등대예요. 저기로 이제 큰 배가 드나들었었는데 지금은 물길이 막혀서 저렇게 그냥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저기를 중심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마을 자체가 다 일본인 가옥 마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집이 아닌데라고 딱 느끼실 수 있고, 또 어디는 여기 정말 영화를 촬영했었겠구나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도심이 돼서요, 그게 뭐 저렇게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집들이 저는 이제 예전에 일본인들이 양곡 창고로 쓰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창고를 쓰고 있고요. 저런 건물들이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건물들이 그냥 남아서 저렇게 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옛날 집이네 하지만 이 주민분들은 네. 다 용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 정미소, 창고, 공장, 심지어 여기는 카페였고 여긴 배급소였다고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이 생생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는데 네. 이 정말 오래된 역사 정말 살았던 분들은 거기가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그렇게 암울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때를 살아오면서 그냥 산 증인이 됐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쓰였던 정미소 같은 것들이 그대로 그러면 네. 남아 있는 거군요. 예전에 썼던 기계를 네. 돌리진 않지만 그 기계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집도 많고요. 아직도 다다미나 이런 양철 지붕 아직도 쓰고 있는 집도 많았습니다. 워낙 구도심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예전부터 여기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또 폐허로 남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저택도 참 인상 깊었다고 아, 들었어요. 저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일본인 지주가 이 영산포에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가요. 이 나주 평해라고 예전에 교과서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주가 배웠죠. 정말 너른 평해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인이 평야를 보고서 여기에 수탈의 거점을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주에 머뭅니다. 지금 나오는 저택이요. 저게 저택이군요. 구로즈미 이타로의 저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택인데 저 주택이 청규화를 비롯한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1935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해요. 아까 보셨던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 나주의 근대문화유산이 좀 다른 이유가요. 네. 여기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렇죠.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나주는 굉장히 항일 의병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은 더 유명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이 시발점이 나주였습니다. 네. 이 나주에서 호남선이 출발해서 이제 광주로 가는 중에 일본인 이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네. 이 한국인 남학생들이 나서서 이제 일본 학생들과 싸우다가 이게 항일 학생운동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면요, 항일 학생운동관 자체가 이제 기념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서 옛 역사 자체를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수탈 지역으로도 이 거점으로도 이용이 됐고 또 항일 학생운동의 거점으로도 시발점이 됐던 나주. 그러면 그만큼 근대 문화 유적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네. 양성포 등대도 그렇고요. 나주 경찰서 또 노안 천주교회, 남평 역사 뭐 굉장히 동양 척식회사 건물 아까 보셨던 건물까지 남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걸 중심으로 나주 목사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나주 중심가에서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셔서 나주 목사관,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를 처음 볼 수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주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오면서 일제강점기까지 이렇게 수탈을 좀 당하면서 마을이 변해왔겠구나 하고 이 역사 여행을 좀 떠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됩니다.
네. 이 역사 공부도 하고 이 오랜만에 여행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네. 가면 좋을까요? 이 나주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이 영산포 등대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요. 이 나주역에서 내려서 영산대교 바로 건너시면 이 장군의 아들 촬영했던 영산동이 바로 나오고요. 영산동에 좀 걸어가면 이창동입니다. 여기서도 영화가 많이 촬영됐고 여기가 영산포 홍어의 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어 못 드시라도 한번 네.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나주 목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주 목사가 살았던 나주 목사 내야라는 곳도 예전에 이제 그 1박 2일이라는 왜 체험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이제 가보셔서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요. 민박 체험도 해보시면 좋고요. 그 안에 나주 곰탕 잘하는 집도 많으니까요. 나주 곰탕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가 유명한 음식이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김선희 선생님 어떠세요? 홍어 잘 드세요? 예. 나주 홍어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하고 나주곰탕 너무 좋아하고요. 네. 정말 독특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주의 남평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곽재구 시인의 시 중에서 보면 사평역에서라고 네. 너무 아름다운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평역이 어딨나 찾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 사평역이라는 건 없고요. 바로 이 남평역을 모티브로 해서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또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 같이 한번 그 시를 읽어보시면서 그 역사 근처를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곽재구 시인의 또 시가 이 사평역이 그 사평역이 아니었군요. 남평역입니다. 네, 남평역. 네. 네. 그러면 이윤정 기자, 끝으로 나주 여행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 공부까지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좋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친구분하고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는 이미 이 근현대 역사에서 굉장히 멀어져서 여기가 어떤 향수나 옛날 모습을 좀 일깨워내기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렇죠. 뭐 아버지나 어머니랑 같이 가면 이제 우리 옛날에 60, 70년대 이런 집 많았는데라고 회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어땠는데라고 또 향취를 불러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굳이 뭐 아이들하고 아니고 정말 추억 여행으로도 한번 갔다 오신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역사 공부가 될 수 있는 나주 꼭 한번 여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여행지 소개 함께 했는데요. 김성신 평론가 그리고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여기서 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뵐게요.